그동안 코로나에, 회사에, 공부에 여러 이유들로 치이느라 배가 나오고 몸에 살이 쪄서 슬슬 달리기를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달리기라는 건 단순히 나가서 무작정 달려도 되겠지만 사실 몇 가지만 알고 또 준비해서 나가신다면 훨씬 높은 효율로 그리고 부상 없이 오래오래 운동 효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달리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오랫동안 지속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안 뛰다가 갑자기 뛰려니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불편하고 종아리도 아프고 등등 멈춰야 할 일이 많아지죠. 자, 오늘은 러닝을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실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셨다가 러닝에 적용하시면 달리기 효율은 최소 30% 이상 증가하고 여러분의 목표인 체지방 감소 혹은 체력 향상에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러닝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있었다면 1일 1만 보를 목표로 2-3주간 걷기 기간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근력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 10중 8구 부상으로 이어지고 근육통 때문에 러닝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달리기를 할 때 앞꿈치부터 착지해야 하는가 뒤꿈치부터 착지해야 하는가는 달리기를 막 시작하는 왕초보부터 러닝 동호인들 그리고 심지어 마라톤 선수들에게까지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달릴 때 발의 앞, 중간, 뒤 어디부터 닿느냐를 풋 스트라이크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뒤꿈치부터 닿는 걸 리어 풋 스트라이크 혹은 힐 스트라이크라고 부르고 중간 부분 전체로 착지하는 걸 미드 풋 스트라이크 그리고 앞부분부터 닿는 걸 포어 풋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일단 포어 풋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활용하는 형태의 착지법으로 발목이나 종아리에 무리를 줄 수 있지만 장기간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폭발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어서 활용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달리는 경우 하퇴, 즉 종아리나 정강이 부근 근육들의 피로감이 크기 때문에 중장거리 달리기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죠. 실제 2017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마라톤 선수들의 스트라이크 패턴을 분석해봤을 때 앞꿈치부터 닿는 포어풋을 사용하는 선수는 단 3%에 불과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대중들에게는 리어풋이 러닝의 정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 쿠션이 좋은 러닝화를 신고 뛰면 우리의 근육과 관절이 가장 편안할 것으로 생각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상식은 2009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크리스토퍼 맥두거리 저술한 본투런이 출간되면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 책은 멕시코의 숨겨진 부족 타라후마라 부족의 놀라운 달리기 능력에 대해 서술하죠. 저서에 따르면 타라후마라 부족은 맨발 혹은 아주 얇은 밑창의 샌들을 신고도 수십에서 수백 킬로를 달리는데 부상은 잘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쿠션이 좋은 글로벌 브랜드의 러닝화를 신고 뛰는 미국인들의 부상률이 더 높다고 하죠. 그리고 이 타라후마라족의 스트라이크 패턴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미드풋이나 포어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맥두걸은 여기에 스포츠의학과 운동생리학, 진화학 등의 근거들을 접목해 사실상 미드풋이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스트라이크 패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사실 본트런에서 말하는 미드풋의 장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발의 중간 부분이 먼저 지면에 닿으면서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이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과 인대, 힘줄 등에 가해지는 충격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발이 지표면에 닿는 시간이 감소함으로써 러닝 이코노미, 즉 산소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리어풋이 부상을 유발하고 달리기를 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어풋과 미드풋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미드풋의 경우는 무릎과 고관절, 허벅지에 가해지는 부담은 일부 줄일 수 있지만 발목이나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의 부상 빈도가 더 높았고요. 리어풋의 경우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은 편했지만 반대로 무릎과 고관절, 햄스트링 부상률이 높았고 족저근막염 발생도 꽤 보고되었다는 것이죠. 실제 2017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마라톤 선수들은 약 60에서 70%가량이 리어풋을 사용하고 20에서 30%가량이 미드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내 신체 구조나 무게중심에 따라 리어풋이 좋을지 미드풋이 좋을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뛰어보고 느껴보면서 내가 더 편한 형태의 스트라이크 패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닝에서는 케이던스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실제로 러닝 동호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케이던스가 잘 나왔다, 안 나왔다, 몇이 좋다더라 하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케이던스는 달릴 때 1분당 발이 땅에 닿는 횟수를 말하는데요. 케이던스가 높으면 관절과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오버스트라이크, 즉 과한 보폭을 줄여 부상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소 소비량 또한 줄면서 효율적인 러닝이 가능하죠.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속 12km의 속도로 뛰면서 케이던스를 165에서 179로 늘렸을 때 산소 소비량이 8.7%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러너들의 평균적인 케이던스는 180가량 된다고 합니다. 즉 1분에 180번 땅을 밟는 거죠. 이 케이던스를 높이면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 외에 지방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즉 많은 에너지를 1분 동안 소모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케이던스를 높일수록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당한 케이던스를 찾는 것도 중요하죠. 보통 초보 러너들은 케이던스 160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80이 평균이라고 말했지만 언제까지나 숫자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키나 체형이 다르니까요. 180을 목표로 했다가 초보분들은 오히려 무리한 달리기로 인대, 고관절, 무릎 쪽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표는 천천히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케이던스가 지나치게 낮다면 케이던스 최소량에 도달하기 위한 꿀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체력은 달리다 보면 확보되는 것이고 달리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팔을 열심히 흔들어주는 것인데요. 우리의 몸은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오른팔이 앞으로 나갑니다. 오른발이 나가면 왼팔이 나가죠. 이를 이용해서 팔을 의도적으로 세게 흔들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인해 케이던스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웨이트를 통해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하고 계시겠죠. 케이던스를 높이려면 지구력뿐만 아니라 하체 근육도 대단히 중요한데 때로는 러닝을 통해 길러지는 근육보다 웨이트를 통해 길러지는 근육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를 할 땐 종아리, 햄스트링, 허벅지를 골고루 단련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으로는 카프레이즈, 스쿼트, 런지, 힙스러스트를 추천드립니다. 살을 뺄 때 근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평소보다 단백질을 더 섭취하면 된다는 건 미국 스포츠 의학학회인 나즘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 반대인 벌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세계적인 단백질 보충제 회사 마이프로틴에서 29시간 한정 폭탄 타임 세일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5월 23일 오늘 저녁 7시부터 5월 24일 자정까지인데요. 기간이 끝나고 보셨더라도 높은 할인율이 지속됩니다. 방법은 고정 댓글에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신 상태에서 주문 시 VIP 코드인 H마드 입력 시 기본 최대 80%에 추가 44% 할인이 자동 적용됩니다. 또한 아직 회원이 아니신 경우 고정 댓글에 안내된 VIP 가입 코드를 입력하시면 제품 구매 시 증정품까지 지급이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매 금액이 12만원 이상, 15만원 이상인 경우 각각 5,000원과 만원이 추가 할인되고요. 구매 금액이 11만원, 14만원 이상이신 경우 사은품을 2개까지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경우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